기존에 알고 있던 것은 순열인데 그 순열은 이제 이렇게 일자로 있는 거에 여기에 사람들을 이렇게 앉히는 것을 이제 순열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n명을 앉히게 되면 n팩까지 경우의 수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수학 하에서 배웠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일자로 앉히는 거가 아니라 어떤 원 모양의 원탁에다가 앉히는 것을 원순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원순열에 요런 위치에 앉히는 것이 이제 원순열이었죠. 그래서 원순열의 가지수는 일단은 일자로 앉히는 것처럼 n팩을 돌리고 그걸 나누기 n을 하기 때문에 n-1팩토리얼이 바로 원순열의 수가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4명을 원탁에 앉히는 경우의 수가 3팩토리얼이다 라고 풀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혹시 요거 기억합니까? 왜 그런지? 아, 진짜? 뭐 때문에 그래? 그렇지. 회전 때문에 그렇지. 회전 때문에. 그래서 이제 A, B, C, D를 앉히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에 A, B, C, D를 앉히는 거랑 여기에 A, B, C, D를 앉히는 거랑 여기에 A, B, C, D를 앉히는 거가 이게 1열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A, B, C, D인 거랑 A, B, C, D가 앉는 거랑 A, B, C, D가 앉아있는 거랑 A, B, C, D가 앉아있는, 이게 일직선상에 앉힐 때는 다 다른 경우지만, 그치? 이거를 원탁에 앉힐 때에는 이 4가지 경우가 다 같은 경우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쵸? 그래서 이 4명을 원탁을 한 바퀴를 돌리는 가지수만큼 그 경우의 수를 줄여줘야 되는데, 원탁을 한 바퀴를 돌린다라고 하는 거가 사람 수만큼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n명을 앉힐 때에는 일단은 일자로 앉히는 n팩 돌리고 원탁을 n번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n분의 n팩 해줘서 n-1팩이 된다라고 하는 요거를 그래도 예전에 수업했는데 아직도 기억하는 거면 잘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거고, 다각형에 앉힐 때는 좀 다르죠. 다각형에 앉힐 때에는 똑같이 이제 n분의 n팩처럼, 그러니까 n-1팩처럼 일단 구해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요런 다각형이라고 치면 여기에 A, B, C, D, E, F 앉는 거랑 그 다음에 조금 돌려서 A, B, C, D, E, F 앉는 거랑 또 조금 돌려서 여기에 A, B, C, D, E, F 앉는 거가 다각형일 때는 다릅니다. 이건. 근데 여기서 한 바퀴만 또 조금 돌리면, 한 칸씩만 또 돌리면 A, B, C, D, E, F가 돼서 여긴 또 같은 상황이 생기죠. 맞아요? 다각형 수는 좀 달랐죠. 그래서 여기 지금 A가 혼자 앉았는데 여기 A가 B의 왼쪽에 앉을 때랑 A가 F의 오른쪽에 앉을 땐 다른 상황이지만, 여기에 A가 혼자 앉고 여기 B, C가 앉고 여기 D가 혼자 앉고 E, F가 앉는 건 또 위에 있는 거랑 같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각형에 앉을 때에는 원탁에다가 앉힐 때보다 많은 가지수가 생기게 되는데, 그 많은 가지수를 여기에다가 곱하기 회전수로 한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A가 한 번, 2번, 3번. A가 3번 회전할 때마다 3번 회전할 때까지 다른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회전수 자리에 3을 넣어줘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 이게 이제 다각형에서의 원순열이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니? 오, 아주 좋아요. 정말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밑에 문제 좀 한번 풀어볼까? 어디 보자. 어디 보자. 2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남학생이 2명이 있고 여학생이 3명이 있는데 원탁에 둘러앉힐 거래요. 근데 뭐 남자 여자 굳이 왜 구분졌는지 모르겠네. 어떤 규칙 같은 것도 없잖아. 그치?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총 5명이 있는 거고, 이 5명을 원탁에다가 앉히는 경우의 수 4팩토리얼 가지가 있다라고 해주면 끝난다는 거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푸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5번 문제 볼까요? 5번. 가족이 8명이 있는데 이 8명 중에 3명을 원탁에 앉히겠다 이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8명 중에 3명을 뽑는 경우의 수 8C3이 필요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3명을 원탁에 앉히는 경우의 수 2팩토리얼이 필요하고요.
8C3과 2팩토리얼을 서로 곱해줘서 정답을 찾아주면 된다는 거지. 그 112가지가 나온단다. 알겠죠? 뽑는 경우의 수까지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볼까요? 8번 보면은 요런 정사각형 모양의 식탁이 이렇게 의자가 놓여져 있는데 여기에 8명을 둘러 앉을 거래요. 8명이 둘러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겠대요. 그럼 거기 지금 빈칸 채우기로 들어가 있는데 선생님이 그냥 이거 뭐 특별한 조건이 걸리지는 않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냥 풀게요. 그냥 일단은 8명을 원탁에 앉히세요. 7팩일 거고 A가 여기 앉아 있었다라고 치면 이 A를 지금부터 회전시켰는데 몇 칸 회전시켰을 때 자기 자리로 돌아온지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A가 한 칸, 여긴 이제 자기 자리가 아니지. A 입장에서는 오른손과 왼손이 있다고 했을 때 오른손이 귀퉁이에 있을 때랑 왼손이 귀퉁이에 있을 땐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그죠? 여긴 같은 경우가 아니고 한 칸, 2칸 옮겨가서 A가 일로 오게 된다면 이 A 학생이 여기에 있다가 2칸 옮겨서 일로 오면 같은 상황인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2칸 옮길 수 있으니까 곱하기 2까지 이렇게. 그래서 7팩 곱하기 2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긴다라고 풀어주면 된다는 거고요. 됐나요? 자, 넘어가면 이제 중복순열입니다. 중복순열이다라고 하는 것은 순열이긴 순열인데 중복을 허용하여 만든 순열을 중복순열이다라고 하고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택하는 중복순열의 수를 n파이 r과 같이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적혀있죠. 근데 이 n파이 r이다라고 하는 저 기호는 실제로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너한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공이 충분히 많이 있는데 중복을 허용해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공을 5개를 일렬로 나열해라 라고 하면 그냥 여기에 여기 빨판호 중에 뭐 칠하지? 3가지. 여기 어떤 공을 갖다 놓지? 3가지. 어떤 공? 왜냐면은 중복이 허용됐기 때문에 빨도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앞에 뭘 사용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해서 3의 5제곱이다라고 풀면 된다는 건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중복순열은 저 파이라고 하는 기호는 많이 사용하지 않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3개 중에 5개를 뽑아서 순열로 나타내는 것을 3파이 5라고 나타내기로 약속을 했고 그것을 3의 5제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냥 여기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n파이 r은 n의 r제곱으로 푸는데 그냥 저 기호를 사용해서 푸는 친구는 사실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인데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너가 표시할 수 있는 최대한 중요한 표시를 해 놓으시고 선생님은 별 5개를 칠게요. 이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뒤에 가서 이항 정리도 설명을 하고 조금 더 뒤에 이제 통계에서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되게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제 문제를 푸느냐.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설명해 줬던 것 같아요. 파란 공이 2개가 있고 빨간 공이 3개가 있는데 자, 내가 파란 공과 빨간 공을 섞을 거야. 섞을 건데 자, 지금부터 섞는다. 잘 봐. 자, 나는 섞었거든. 그치? 근데 너가 보기에도 섞은 것처럼 보여요? 아니죠. 나는 분명히 얘랑 이렇게 잘 바꿨는데 이거를 이제 그 관전자가 보기에는 이게 섞인 거라고 볼 수가 없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지금 보면은 파란 공이 같은 거로 2개 빨간 공이 같은 거로 3개가 있을 때 얘네들끼리 자 얘네끼리 얘네 그리고 얘네 끼리 섞은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저 같은 애들끼리 섞은 건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할 때에는 일단 5개이기 때문에 5팩을 하주긴 해주는데 근데 파란색 2개가 섞이는 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눠서 없애줘야 되고 그 다음에 빨간색 3개가 섞는 것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눠서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5팩 나누기 2팩 3팩으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를 구해주면 된다. 알겠지? 같은 게 여러 개 있어도 마찬가지로 풀 수 있는데 파란색이 예를 들어 3개, 빨간색이 2개, 그 다음에 뭐 초록색이 4개가 있다라고 해보면 어쨌든 간에 9개니까 9팩 돌리고
파란색 3개가 섞이는 거 알 수 없고 나눠서 없애고, 빨간색 2개가 섞이는 거 알 수 없으니까 나눠서 없애고, 초록색 4개가 섞이는 거 알 수 없으니까 나눠서 없애는 이런 풀이를 해주면 된다. 이게 같은 것이 있는 풀이 순열의 풀이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밑에 내려가서 문제를 한번 볼까요? 17번. 3, 4, 5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5가 똑같기 때문에 일단은 5개 그냥 섞고 그것을 5라는 숫자 3개가 섞이는 거를 3팩으로 나눠주시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20가지가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길찾기 문제 19번. 자, 길찾기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나 아니면 근데 이번에 이거 니네 수학 순열에서 좀 시험 대비할 때 나왔지 않았었나? 모르겠다. 어쨌든 중학교 때 이거 이제 어떻게 풀었냐면은 A에서 B로 가는 경로의 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면서 111, 위로 가면서 11 적고 더해가지고 2, 더해서 3, 더해서 4, 더해서 3, 더해서 6, 더해서 10 이렇게 정답을 10이라고 찾았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이제는 우리가 고등학교 게다가 확률과 통계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멋있게 문제를 풀자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A점에서 B점으로 가는 것을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고, 그리고 나는 이제 앞으로 이 방법을 쓰지 않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오른쪽 방법에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왜냐면 길이 복잡할 거거든. 알겠지? 길이 복잡하면 저 1111 쓰는 거로는 한계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걸 내가 A라고 하고 위로 가는 걸 B라고 이렇게 알파벳으로 지정할게. 그러면 A점에서 B점까지 가려면 무조건 A를 3번 거치고 B를 2번 거쳐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내가 지금 여기다가 적은 A, B, B는 자, 오른쪽, 위쪽으로 가는 경로지. 근데 내가 이거 순서를 섞어서 뭐 예를 들어서 A, B, B, A, A라고 하면 오른쪽, 위쪽, 오른쪽으로 B로 가는 경로가 나옵니다. 그치?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는 경로는 A 3개, B 2개를 섞어주는 경우의 수와 동일하게 나온다라고 예측할 수 있어. 이거 이해돼? 그래서 어쨌든 문자 5개니까 5팩에 자, 3개 나눠주고 2개 나눠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는 게 길찾기의 새로운 문제풀이 방법이고, 대표 문제 풀어줘야 되냐? 풀어줄게. 장난이야. 농담이었어요. 네. 자, 어른 2명과 아이 4명을 원탁에 둘러앉을 때 어른끼리는 이웃해야 된대. 그러니까 어른 2명을 묶고 그 다음에 아이는 따로 봐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총 5개의 묶음이 있으니까 원탁에 5개의 묶음을 앉히려면 5-1 팩토리얼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 묶음 속에 어른 둘이 자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어른 둘이 자리 바뀌는 2팩까지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8가지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탁에 지금 이 문제는 아닌데 앉히는 순서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여자들을 먼저 앉히고 거기에 남자들을 앉히는 뭐 이렇게 앉히는 순서가 다를 때에는 원순열은 여자들 앉힐 때, 그러니까 먼저 앉히는 애들을 앉힐 때에만 사용합니다. 남자들을 앉힐 때에는 여자애들이 이미 앉아있기 때문에 원탁이 회전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을 예를 들어 이렇게 앉힐 때에는 여자애들 먼저 앉히는 경우의 수 3-2 팩토리얼에 1 팩토리얼에 여자애들 이게 먼저예요. 자, 근데 이제 여자애들을 앉혔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남자애들을 앉히는 경우의 수는 3팩으로 곱해줘야 된다 이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순서를 정해줘서 먼저 앉고 그 다음 누가 앉아 이제 이런 식의 풀이를 할 때에는 처음에 앉히는 애들한테만 원순열을 쓰고 걔네가 앉아있으면 이제 원탁을 돌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냥 일렬로 앉히는 거랑 똑같은 풀이를 해줘야 돼요. 그 이후부터는. 알아들었습니까?
자, 넘어가면은 색칠하는 경우의 수인데요.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뭐 우리가 항상 그렇듯이 가장 다른 애들이랑 많이 만나는 면을 먼저 칠하죠. 그래서 4가지 색을 이용해서 칠할 건데 모두 이용해야 한대요. 모두. 자, 그랬을 때 이제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써있죠. 자, 일단은 여기 가운데에다가 4가지 색을 아무거나 칠하죠. 넷 중에 뭐 칠하지 하고 4가지 색 중에 칠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남는데 마치 이렇게 있는 원탁에 안 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얘를 회전시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요 3명한테는 여기에 색을 칠할 때에는 3-1 팩토리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가운데 칠한 거에 곱해 주셔서 정답을 찾아주시면은 8. 그래서 2번 이렇게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알아들었나요? 근데 지금 선생님께 이게 보니까 개정 전 거네요. 너께 지금 개정판인 것 같은데 아닌가? 그럼 너 책에도 지금 24번이 객관식이니? 아니. 나는 왜 객관식이지? 문제는 똑같니? 혹시 문제가 다르면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운데다가 칠하는 것은 원탁의 회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저기는 그냥 4가지다 라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겨.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27.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이 정사각형이 옆면의 합동인 사각뿔의 각 면을 5가지 색을 이용해서 칠하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면에는 1가지 색만 칠하고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라고 이렇게 하죠. 자, 그럼 일단은 요거는 뭘 먼저 칠해야겠냐? 밑면을 먼저 칠해야 되는 거예요. 밑면이 이 녀석이 이제 여기에 회전축이 있고 이 회전축에 대해서 회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요 회전축에 대해서 회전할 수가 있는 건데 밑면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를 않잖아요. 회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은 밑면에 칠하는 경우의 수 나한테 5가지 색이 있으니까 5가지가 있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가지 색을 모두 이용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밑면에다가 1가지 색을 칠했기 때문에 나한테 남은 색은 4개고 그 4개를 옆면에다가 칠할 건데 이 옆면은 내가 위에서 바라보면은 이렇게 보일 거예요. 여기다가 색칠을 하는 건데 그거는 마치 원탁에서 이렇게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옆면을 칠할 때에는 원순열을 사용해 줘야 되는 거지. 근데 나한테 남은 펜이 4개잖아. 그 4개를 이용해서 원순열을 사용해주면 4-1 팩토리얼 이다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정답은 30까지 라고 해서 정답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30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의 탁자에 9명이 둘러앉는 경우는 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원탁으로 안 치세요. 8팩. 그리고 여기에 A가 앉았다고 치고 회전시켜 봅니다. 1칸, 2칸, 3칸 와야 자기자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3 이렇게 해주시면 정답 2번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자, 5명의 여행자가 3개의 여행 상품 A, B, C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5명의 여행자가 있어요. 갑, 을, 병, 정, 그 다음 뭐냐? 갑을, 병, 정, 김, 그래, 김씨.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얘네가 꼭 여행지에 대한 어떤 조건이 걸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들 그냥 선택이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야, 너 어디 선택할래? 그럼 얘 3가지. 너 어디 할래? 나도 셋 중에 하나. A, B, C 셋 중에 하나. 너 어디 할래? 셋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니까, 결과적으로 3의 5제곱까지가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답을 243이다. 라고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데, 이 문제가 의도하는 건 이거죠. 여기에 있는 이 3개의 여행 상품 중에 5명을 이제 선택을 한다 해서 3의 5제곱이다 이렇게 풀으라는 건데, 파이라고 하는 거 사실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그냥 이렇게 푸는 게 더 쉬워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일렬로 나열된 5개의 전구를 켜거나 꺼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를 구하시오. 모든 전구는 동시에 작동되고 전구가 모두 꺼진 것은 신호에서 제외한다. 자, 5개의 전구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의 전구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이거 중학생 애들 같아도 또 풀죠. 너 켜질래 꺼질래 두 가지. 너도 켜질래 꺼질래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해서 총 32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건데 문제에서 다 꺼진 상황은 제외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꺼지고 꺼진 한 가지를 제외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31가지 이렇게. 이해 안 되는 것은 얘기하시고 42번 5개의 숫자 1, 2, 3, 4, 5를 중복으로 사용하여 4자리 비밀번호를 만들 때 마지막 자리 숫자가 홀수여야 한대요. 자, 4자리 비밀번호 만들 건데 여기가 홀수여야 한대. 그러면은 자, 요거는 이제 어떤 조건이 걸렸으니까 저 마지막 자리에 들어갈 숫자를 따로 홀수 중에 뽑아야 돼요. 1, 3, 5 셋 중에 하나니까 3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는 아무런 조건이 없잖아요. 그리고 중복이 허용되기 때문에 5개의 숫자 중에서 골라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다 곱해주시면은 375가지 해서 정답 4번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자, x집합이 이렇게 있고 y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함수의 개수 다시 등장한다 그랬지? 내가 자, 여기에 a, b, c, d 여기에 1, 2, 3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 4개가 있고 여기에 3개가 있어요. 이 4개, 여기 3개. 함수의 개수는 공식화 돼 있기는 하거든요. x집합에 n개, y집합에 n개가 있을 때 단순히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면은 n파이 m이다 뭐 이렇게 해서 n의 m제곱이다 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그냥 y집합이 앞에 적힌다 생각하면 됩니다. 3파이 4다 3의 4제곱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데 공식처럼 풀려면 근데 우리가 수학 하에서 함수의 개수를 찾을 때조차도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한 가지 타이틀로 주지 않고 이런저런 잡스러운 조건들이 걸렸었잖아. 그치? 뭐 FA는 반드시 2여야 하고 막 이런 잡스러운 조건이 걸렸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런 공식이 사실 필요가 없어. 그냥 여기서 푸는 게 나아. 알겠지?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함수는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출발만 하면 돼. 단 한 개씩. 그치? 그래서 A한테 너 누구 줄래? 그럼 셋 중에 하나. B한테도 누구 줄래? 그럼 셋 중에 하나. C도 셋 중에 하나. D도 셋 중에 하나. 다 곱해주면 3의 4제곱. 이렇게 풀어주는 게 사실 더 좋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3의 4제곱이니까 81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시면 이제 트레저 뜻이 뭐게? 올. 자, 8개의 문자를 일러 나열할 때 양 끝에 R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R이 지금 마침 딱 2개 있네요. 그지? 그래서 양 끝에 R을 갖다 놓는데 나중에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똑같은 문자니까. 그쵸?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R 2개가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R 2개가 자리 바꾸는 건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자리가 남았는데 알파벳은 T, E, A, S, U, E가 남았네요. 그죠? 그래서 이 6개를 여기다가 섞어서 넣어주기만 하는데 주의할 점이 E가 똑같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사용을 해서 일단은 6팩 돌리고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아듣고 있는겨? 그래서 360까지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6개 숫자를 모두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라고 합니다. 6자리 자연수. 자, 그러면 지금부터 6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 여기에 0이라는 카드를 갖다 적으면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거가 5자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6자리 자연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0카드가 있을 땐 좀 조심을 해야 돼. 그래서 0이란 카드 어차피 못 도니까 여기에 1이라는 카드를 갖다 썼을 때랑
여기에 2라는 카드를 갖다 썼을 때랑 여기에 3이라는 카드를 갖다 썼을 때를 각각 구해서 다 더할 거예요. 1카드를 갖다 썼으면 나한테 남은 건 0, 2, 2, 3이고 뭐야? 0, 1, 0, 2, 2, 3, 1이고 그치? 이거를 여기다가 일렬로 섞어주면 되는데 얘네 둘이 2랑 2가 지금 같은 녀석이기 때문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사용을 해야 돼서 5팩 나누기 2팩까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는 2를 갖다 썼으면 0, 1, 1, 2, 3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같은 녀석이기 때문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5팩 나누기 2팩까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는 3을 갖다 썼으면 이제 남은 건 0, 1, 1, 2, 2인데 자 이렇게가 같은 녀석이고 이렇게가 같은 녀석이기 때문에 5팩을 2팩, 2팩으로 나눠주는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걸 다 더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150까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59번 4개의 문자 ABCD를 일렬로 나열할 때 자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별표 치세요. 요 유형 11 별표 순서가 정해진 경우에서 별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집중 공략이라고 써있죠. 이거를 일렬로 나열할 때 C가 A보다 앞에 C가 A보다 앞에 라는 게 이게 이제 순서가 정해진 거거든. 정해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C, D, B 이건 안 된다 이거야. C가 A보다 뒤에 있으니까. 그지? 근데 이제 뭐 C, D, A, B 이건 된다 이거지. C가 A보다 앞에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C랑 A만 이렇게 비교를 해봐서 C가 A보다 앞에 있는 것들만 세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C랑 A를 순서가 정해진 애들을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같은 것.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문자가 A, B, C, D가 아니라 동그라미 B, 동그라미 D다 라고 생각하자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나열할 때 잘 봐 친구야 B, 동그라미, 동그라미 D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앞에 게 C고 무조건 뒤에 게 A라고 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럼 무조건 C가 A보다 앞에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C랑 A를 같은 것으로 봐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사용을 해보면 4팩 돌리고 2팩 나눠준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6가지다. 1번 이렇게 풀어주면 되거든. 뭐야? 미안. 12가지네요. 12가지다. 3번 이렇게 풀어주면 되거든. 알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자 근데 이제 요 정도 난이도의 문제면 너무 쉽기 때문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차피 A, B, C, D를 일렬로 나열하면 4팩 그러니까 24가지가 생기거든. 근데 이 24가지 중에서 50%와 50% A가 C보다 앞에 있거나 C가 A보다 앞에 있는 건 각각 50%의 확률로 12가지씩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냥 12가지다 라고 해줘도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에서는 괜찮다. 이런 식의 풀이도. 어차피 C랑 A는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누가 앞에 있고 뒤에 있고 할 건데 그것이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반반이다 이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쉬우니까 이거는. 자, 그 다음에 A에서 P를 거쳐서 B까지 최단 거리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차피 A에서 P를 거쳐서 갈 거면 요 파란색으로 내가 지금 덧칠하는 부분을 갔다가 요 빨간색으로 덧칠하는 부분을 지나가야 A에서 P를 거쳤다가 B로 갈 수 있습니다. 색칠되지 않은 부분은 못 가요. 그쵸? 자, 그럼 이제 A에서 P로 갔다가 A에서 P로 갔다가 P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셀 건데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A라고 하고 위쪽으로 가는 것을 B라고 하면 A에서 P로 가려면 A 2개, B 2개를 거쳐서 가야 됩니다. 얘네를 순서를 바꿔준 경우의 수만큼 생기죠. P에서 B로 가려면 A 3개, B 2개만큼 옆으로 3칸, 위로 2칸이니까 얘네들의 순서를 바꾼 경우의 수만큼 생깁니다. 그래서 A에서 P로 가는 경우의 수는 4팩 나누기 2팩, 2팩까지가 생기고
P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5팩 나누기 3팩 2팩까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해 주시면 그러면 경우의 수가 이제 60까지다. 알아들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애물이 있는 경우가 되겠는데, 장애물이 있을 때에는 여기가 어떤 호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호수를 지나가면 죽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호수를 지나가면 죽는데 호수를 안 지나면서 B까지 갈 수 있는 경로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반드시 지나야 되는 점을 찍으면서 호수를 피해야 되거든. 근데 이 반드시 지나는 점은 여기가 A고 여기가 B여서 A에서 B로 이렇게 가야 되면 이 직사각형의 반대 대각선 모양으로 점을 찍어줘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 대각선 모양으로. 그래서 어떻게 찍냐면, 자, 내가 여기다가 P를 찍을 거예요. P. 그러면 A에서 P로 갔다가 P에서 B로 가는 경로에는 호수가 없습니다. 호수를 피해 갈 수 있지. 그치? 요거 알겠어? 저기다 P를 찍으면. 근데 이 밑에 있는 길은 이용 안 했네. 또 이러면 안 되잖아. 모두 다 세야 되는데. 그지? 그래서 요 방향으로 이 대각선 방향으로 Q를 찍으면 Q를 여기에다가 찍을 수 있겠죠. Q. 그래서 자 볼게. A에서 Q로 갔다가 Q에서 B로 가는 경로에는 호수가 없습니다. 호수를 지날래야 지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아직도 이 길은 이용하지 않았지. 이래도 안 돼.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R점을 찍을 거고, 보니까 PQR이 이 대각선 모양으로 찍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A에서 R로 갔다가 R에서 B로 가는 경로까지 세주면 이제 색칠이 안 된 길이 없으니까 우리는 세 가지 경로, A에서 P로 갔다가 P에서 B로 가는 경로와 빨간색, A에서 Q로 갔다가 Q에서 B로 가는 경로와 초록색, A에서 R로 갔다가 R에서 B로 가는 경로를 3번 세주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호수를 안 지나죠. 자, 근데 A에서 P로 갔다가, 이것도 마찬가지야. 오른쪽으로 가는 걸 A, 위쪽으로 가는 걸 B라고 해보면 A에서 P로 가는 건 A 한 번, B 3번이죠. P에서 B로 가는 건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한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우의 수는 그러면 얘가 4팩 나누기 3팩 곱하기 1 해가지고 4가지 경우의 수가 돼요. A에서 Q로 갔다 Q에서 B로 가는 건, A에서 Q로 가는 건 오른쪽으로 3칸, 위로 1칸이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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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고, Q에서 B로 가는 건 오른쪽으로 1칸, 위로 2칸이니까 A, B, B라고 놓고 얘네들을 섞는 경우의 수가 길의 경우의 수지. 그래서 4팩 나누기 3팩 곱하기 3팩 나누기 2팩 가지수가 생기고 AQ, QB의 경우의 수는 12가지가 됩니다. A, R, R, B는요. A에서 R로 가는 거 다이렉트로 가는 거 하나밖에 없고 R에서 B로 가는 거 더 다이렉트로 가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해가지고 이 녀석은 한 가지 경우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더해주시면은 17가지 경우의 수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 오케이.